자, 오늘 공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농지법인데요. 농지법 틀린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고 했죠. 1년 이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또는 농업인 60세 이상이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전부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3년이 아니고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그래서 5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만, 출산. 출산하고 분만하고 같은 말이에요? 잘 몰라요. 임신은 알겠고 출산, 분만하고 아마 출산이 같은 말일 거예요. 분만 후 6개월, 애 놓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농사 짓기 힘드니까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원칙 최단기 존속기간 3년, 예외 5년입니다. 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대권, 검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거래 예정 금액인데 내진설계 적용 여부, 요거는 건물이 있는 경우만, 내진설계가 뭐예요? 지진에 견디는 설계니까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겠죠?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나대지인 경우 내진설계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권 잡으면 검세 실수한다. 대권 검세 실수.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기존 세입자가. 그럼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 세대별 주민등록 누가 전입신고했는지 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답 2번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만. 주민등록 필요 없잖아요. 이름만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주인이 부모님이 살 건데요. 그러면 부모님 살 사람 성명이 어떻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살 건데요?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성명만 알면 그 사람이 안 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한 성명하고 다르면. 왜 부모, 자식 성명도 물어봐야 되냐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친자 관계라도 아버지하고 성이 다를 수도 있죠. 요즘은 모계성을 따르든 부계성을 따르든 자유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인적사항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번호, 생년월일.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번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지금 한 게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살라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세입자. 그 다음에
1회에 하나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 했는데, 이 계약갱신요건 등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원래 형법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있죠. 형법은 소급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는 소급 적용해도 됩니다. 불리한 거는 소급 적용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임차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잖아요. 소급 적용해도.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거니까 요 규정은 소급, 이미 기존의 계약도 된다고요. 이 법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것도 또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제3자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정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죠?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했으면 4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된다고 했죠. 그럼 중간에 세입자 해지 못합니다. 자, 6번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단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나 조기 확인설명서를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소유상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까 제가 말했던 갑을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게 을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신탁자죠. 갑이 매도인, 매도인에 대비되는 개념이면 매수인이잖아요. 갑과 대비되는 매수인. 그 다음에 이게 병이 누구예요? 수탁자죠. 병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을이 신탁자고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이면서 신탁자.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다. 이 병이 제3자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수탁자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옳은 것 했는데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게 아니라 무효.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병이 제3자에게 지금 팔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3자에게 팔았으면 부당이득이 있으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부당이득을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직 뭐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팔아먹고 돈 받은 것도 아니니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매수인은 갑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죠? 무효인 등기를 갑이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갑은 그런데 돈 받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을이 대위에서 갑을 대위에서 대신해서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입니다. 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니은하고 미음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50번에 맨 밑에 있는데 전자문서가 안 되도록 한 취지는 뭐냐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답니다. 속여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니은하고 미음은 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안 속인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면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전자문서 안 되겠죠. 공동으로 한다는 건 둘이 합의됐기 때문에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귿에 있는 거 요거는 정정신청 그 암기 프린터 14번에도 있습니다. 정정신청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거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된다. 리얼에 암기 프린터 15번에도 있네요.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도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답만 보면 3번입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고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여야 한다. X 3번.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2번입니다. 1개입니다. 1개. 이게 리얼에 거짓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에 벌칙 다 나와 있죠. 예, 그거 보시고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 하는 게 상가임대차법, 경매, 매수 신청들이 최소한 3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그래서 매수 신청들이는 쉬워요. 내용만 알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